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이소희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시댁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저 역시도 결혼 초반에는 시댁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하고도 트러블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집살이는 좀 특이했습니다. 남들처럼 시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시누이들이 괴롭히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꾸만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시어머니가 문제였거든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 선배와 작은 친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왠지 저를 좋아하는 듯 묘하게 저를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배려가 선을 넘는다고 해야 하나? 치근대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배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날은 강의 시간에 생리통이 심하게 와서 좀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힘들게 모든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선배가 와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거기에는 진통제와 핫팩, 그리고 물과 따뜻한 음료가 들어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상해 보일 수 있는데 연인 사이도 아닌데 제 생리통까지 챙겨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끝끝내 그 선배는 저에게 고백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배와도 그냥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8살에 결혼을 전제로 몇 년간 만나던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냈거든요. 그 후로 꼭 자상한 사람을 만나겠노라 결심했는데 대학 친구들 모임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다정한 사람을 만날 거라고 했더니 함께 있던 누군가 예전에 선배가 제 생리통까지 챙겨줬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부추기더군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불편하게 여겼던 선배의 행동들은 자상한 건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모임 이후 선배와 저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제법 평탄하고 무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자친구는 처음처럼 여전히 자상하게 대해주었죠. 그런데 좀 연애를 글로 배운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스테이크 집에 가서 내 고기를 잘라준다든지 그다지 무겁지도 않은 가방을 들어주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죠. 주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자상한 남자친구 부럽다고 했지만 왠지 저는 원치 않는 배려를 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자상한 남자임을 자꾸 강조하는 듯한 말도 자주 했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와 제가 크게 싸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야근 중일 때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 그 싸움의 발단이었죠. 문제는 제가 직전에 간식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 순간에 남자친구의 도시락을 먹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서운한 표정을 하고 지금 먹고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방금 사장님이 간식 사주셨거든. 그거 먹고 나왔더니 배가 너무 불러.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지경이야. 힘들게 사온 건데 그래도 내 앞에서 먹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알지, 힘들게 사온 거. 정말 고마워. 근데 지금 정말 배가 너무 불러. 이따가 배가 좀 꺼지면 그때 먹을게. 저는 최대한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온 성의를 봐서 딱 한 개만 먹어봐. 여기 정말 맛있는 집이란 말이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한 개만 먹어보라 권했고 저도 그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들였죠. 그런데 한 개를 먹었더니 남자친구는 맛있지 않냐면서 2개, 3개를 자꾸 권하더군요. 저는 결국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안 먹고 싶다는데 왜 자꾸 그래? 오빠 성의 생각해서 나는 체해야겠어? 네 생각해서 1시간 동안 줄 서서 사왔는데 사온 사람 성의는 생각도 안 해.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자꾸 강요를 하잖아. 나 같으면
너무 고마워서 배불러도 먹겠다. 너 진짜 나처럼 자상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남자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화를 내더군요. 이전에도 종종 이런 식의 싸움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우리의 싸움 이유를 알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곤 했죠. 게다가 대부분 남자친구가 사과하면서 그 정도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비슷한 연애를 하던 우리는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이상한 배려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한 수 위시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뭔가를 주는 걸 좋아하시고 여타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들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보다 6살 어린 시누이도 살갑게 굴었기에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종종 너희들 주려고 이것저것 챙겨놨다고 하면서 포장해 놓은 큰 박스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박스를 받던 날 감사 인사를 하고 받아와 열어보니 사은품으로 딸려온 반찬통과 그릇, 시리얼에 붙어있는 작은 쟁반, 5년 전 날짜가 박혀있는 돌잔치 기념 핸드워시, 할로겐이 고장난 캔들 워머 등 버리기 직전의 물건들만 잔뜩 들어있더군요. 누가 봐도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질 정도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함께 상자를 열어본 남편 역시 조금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엄마가 우리 주려고 모아두셨나 보다며 성의를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상자를 주셨지만 열어보면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선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하던 중 올여름엔 선풍기를 사야겠다 했더니 집에 있는 선풍기 가져가라며 창고에서 하나를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여러 개의 선풍기 중 가장 낡은 것이었고 타이머 돌리는 버튼도 부러져 있었어요. 저는 상태를 보고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신랑이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그치? 이거 버튼만 고치면 되니까 고쳐서 써. 시어머니는 직접 저희 자동차에 그 고장난 선풍기를 실어주셨죠. 결국 집에 가져와서 해당 부속품을 사게 되었고 고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댁에 방문했을 때 그때 주신 선풍기 잘 쓰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고칠 수 있었어? 그럼 내가 쓸 걸 그랬다. 그 말인즉슨 쓸 수 없는 물건인 걸 알면서도 주신 거였죠. 시어머니라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선풍기를 줬으니 이번 여름에 시댁 에어컨을 바꿔달라고 하시더군요. 농담식으로 말씀하신 거였지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며 은근슬쩍 압박하셨죠. 에어컨을 못 해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걸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친정에서는 자꾸 시댁에 선물이라며 좋은 것들을 보냈어요. 사실 엄마에게는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신다고만 했고 어떤 걸 주시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걸 주신다는 걸 엄마가 아시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더니 시댁에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니 보답해야 한다면서 자꾸만 좋은 선물을 보내시더군요. 이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떠넘기는 못 쓸 물건을 가져오고 보답으로 좋은 걸 드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속만 끓이던 중 임신을 했죠. 그런데 임신까지 하고 나니 점점 시어머니의 그런 선물에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을 안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져간다 해도 별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서운한 티를 내셨습니다. 나는 너희 생각해서 다 모아놨다가 주는 건데 어째 한 번을 안 가져가니? 참 너무하다. 하지만 저는 집에 물건 둘 곳이 없다고 대충 둘러댄 뒤 끝내 받아오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거잖아. 성의를 생각해야지.
안 쓰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오면 안 되는 거야? 성의? 사은품 떠넘기고 생색내시는 거에도 성의가 있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생각해서 하나둘 모아두신 건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 주신 거 가져와서 그 큰 박스에 쓸 게 하나도 없어서 버리는 것도 일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주신 줄도 모르고 매번 좋은 것만 보내시잖아. 선풍기도 버튼 부러진 거 받아와서 고쳐서 잘 쓰고 있다고 감사하다 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괜히 줬다고 그러셨어. 게다가 고장난 선풍기 받고 에어컨 놔드렸잖아. 그냥 아예 안 받고 안 주는 게 나아. 남편은 저에게 주고받는 선물에 꼭 그렇게 값어치를 매겨야 하냐며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은 꽤 잘 사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쇼핑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어요. 원체 무료기 많으니 마트에서 뭔가를 살 때면 꼭 1+1이나 사은품이 붙어있는 걸 구매하셨고 그런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물건을 우리한테 주며 생색을 내시는 걸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살 뿐 아들 며느리를 챙겨주는 거라는 느낌은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큰 싸움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냐고 따져댔습니다. 그래, 그게 계산이라면 내가 계산적인 사람 할게. 더 이상 쓰지도 못할 사은품이나 고장난 선물은 받아오지 않을 거니까 그걸 빌미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못하시게 막아주기나 해. 차라리 그냥 직접적으로 너희가 좀 해줘라 하시면 그건 해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시어머니가 주는 물건들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보답도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부터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둘의 연봉은 비슷하지만 저는 곧 육아휴직이 들어갈 예정이라 월급이 줄어들 상황이었거든요. 그 계산을 하며 생활비로 치사하게 나오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과는 시어머니의 선물로 인한 다툼은 없었어요. 모두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해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한참 혼수 준비 등으로 정신없을 어느 주말에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이런저런 살림살이를 챙겨주시고 계셨습니다. 각종 고급 식기에 고가로 유명한 냄비 등등이 가득 쌓여 있더군요. 아가씨 혼수예요? 좋겠다. 전부 다 새로 나온 최고급 제품들이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뭐가 찔리기라도 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많이 줬잖아. 넌 내내 받아가 놓고 뭘 부러워하니? 맞아요, 언니. 언니도 엄마가 자주 챙겨주셨잖아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 넘겼는데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리시더군요. 그런데 너희는 얘 결혼할 때 뭐 해줄 거니? 지훈 아빠랑 상의해볼게요. 그거 해줘라. 요즘 새로 나온 TV. 내가 백화점 가서 봤는데 괜찮은 게 하나 있더라. 그 말에 그냥 애아빠와 상의하겠다는 소리만 반복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역정을 내셨습니다. 표정이 왜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간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내가 준 살림살이들로 너희도 돈 아꼈으니 그걸로 하나 해주면 되지. 그 말에 옆에서 듣고만 있던 시누이까지 그거 다 돈으로 치면 얼마인 줄 아냐며 이죽거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휴직 중이라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며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에게 고맙다고 문자가 온 걸 보니 남편이 결국 카드 할부로 신우에게 TV를 사준 모양이더군요. 그걸로 이리저리 따질 것도 없었기에 신우의 결혼 선물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저는 남편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회사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시누이가 힘들게 임신을 했고 우리 가족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신 박스를 뜯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이더군요. 창고가 가득 차서 베란다 한쪽까지 박스가 질비했습니다. 이사갈 짐을 정리하던 중 다 버리자고 했다가 한동안 잠잠하던 부부싸움이 다시 재개되기도 했죠. 남편은 어머니가 주신 걸 그냥 버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 애물단지 박스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사한 집에서도 창고에 처박아 놓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리고 1년 뒤 신우이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신우이가 200만 원짜리 아이 유모차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결혼할 때처럼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이사 후 대출금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며 저에게 신우이 유모차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50만 원 정도 축하금을 하자. 나도 200만 원짜리 유모차 살 돈도 없고 그거 사도 그렇게 오래 못 써.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꼴랑 50만 원? 내가 매제한테 그렇게 무심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여야겠어? 자상하고 능력 있는 오빠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잖아. 자상한 오빠가 되기 전에 자상한 남편이 좀 되려고 해봐. 저희는 그날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에 발목을 잡힌 남편이 결국 물러섰죠. 저는 신우이를 만나 50만 원이 든 봉투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신우이도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길래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며칠 뒤 신우는 남편에게 맞벌이면서 겨우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며 실망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그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화를 냈죠. 당신 때문에 선물하고도 욕먹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 낳아서 선물하는데 기왕 줄 거 좋은 것 좀 사주면 좀 좋아? 이게 대체 뭐야? 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고 말이야. 50만 원이 적어? 아가씨는 지훈이 낳았을 때 작은 선물도 없었어. 자기는 뭐 하나 내 손에 쥐어준 적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바라는 건 많은 거야? 남편과 저는 또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자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집을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액이 적다고 따지는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났거든요. 아가씨, 지금 우리 상황에 최대한 성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마음도 몰라주고 금액 가지고 그러니 저도 아가씨한테 서운하네요. 대출금부터 갚으려고 제 옷은 고사하고 지훈이 옷 살 때도 얼마나 고민을 하는데요. 아니 언니, 지훈이 옷은 엄마가 거의 다 줬다면서요. 근데 뭐 그렇게 못 입히고 사는 사람 마냥 말을 해요? 솔직히 엄마 덕에 절약한 옷값만 따져도 200만 원은 그냥 나오겠네요. 절약이요? 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엄마가 지훈이 옷 챙겨주는데도 언니가 엄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그만큼 받아 먹었으면 언니도 베풀 줄 알아야죠.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아기 옷을 주셨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지만 역시나였거든요. 귤박스에 가득 찬 옷 중에 단 한 벌도 쓸만한 것들이 없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아이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아예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못 쓸 물건을 주실 때처럼 남편이 받아서 창고와 베란다에 방치해두었죠. 게다가 그의 쓰지 못할 것들에 대한 감사 선물은 남편이 따로 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를 욕심 사나운 며느리처럼 말하는 신우이한테 순간 욱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신우이와 전화를 끊자마자 퀵 기사를 불러 집에 쌓여있는 상자를 모두 신우이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그 박스를 받은 신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 무슨 쓰레기를 보낸 거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저희 집 살림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아가씨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냈어요. 엄마가 준 거 다 낡아 빠질 때까지 써놓고 이제 저보고 쓰라고요? 아가씨,
그 지훈 아빠가 어머니가 보내주신 상태 그대로 창고에 쌓아놨던 거니까 어머니가 주신 그대로예요. 난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아가씨 말처럼 지훈이 입히라고 주신 옷도 고스란히 보냈으니까 그거 아가씨 애한테 입혀요. 물론 아가씨 살림에 큰 도움이 될 테니 어머니께 감사 선물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저와 싸우고 나갔던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고 뒤이어 시어머니도 집으로 쳐들어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걸 신우이한테 보낼 생각을 해? 사위 앞에서 시애미 창피 주려고 작정한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것들이 사위가 보면 창피할 만한 거였나 봐요? 살림에 도움 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이가 없어 말대꾸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매우 당황하시더군요. 내가 너 쓰라고 준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주냔 말이야? 줬으면 잘 쓰면 되는 거지. 아니 쓰지도 않고 그렇게 쌓아둔 거니? 사위가 보면 창피한 물건을 며느리는 써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시모는 지금까지 살뜰하게 챙겨줬더니 시애미 체면을 이렇게 구겨놓을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는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엄마가 그런 거 주실 때마다 나도 이 사람한테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그래서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창고에 넣어둔 거예요. 아들 며느리는 괜찮고 사위한테는 민망하세요? 지금까지 지 엄마 성의를 생각하라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자 저도 놀랬고 시어머니도 상당히 놀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제가 보낸 물건을 받던 순간 시매부도 함께 있었다네요.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그 물건들이 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들이라고 했을 때도요. 시매부는 직접 상자를 열어보고는 장모님이 좀 심하셨다면서 이걸 어떻게 쓰라고 보낸 거냐면서 혀를 끌끌 찼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이런 걸 줬으니 올케 언니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냐고 또 따졌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달려오는 사이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랑 싸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시누이가 남편에게 어떻게 친정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본인도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누이에게 지금까지 내가 지훈 엄마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제 알겠느냐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네요. 사실 남편도 언젠가부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걸 인정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고집을 부렸다고요. 그래도 엄마가 뭔가를 주신다는 명분이 있어야 부모님께 뭘 해드릴 때 저한테 말하기가 편할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동안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7년 만에 시모의 선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이상한 물건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은 감정이 상한 듯 아무것도 안 주시더니 시간이 좀 흐르고부터는 진짜 쓸만한 건데 시댁에는 필요가 없으면 이거 필요하면 가져갈래?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주는 것에 필요한 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가끔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을 직접 말씀하시고 저희 능력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니 시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었고 남편과 사이도 더욱 좋아지더군요. 물론 시부모님, 신우 부부와도 서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난 뒤 전보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웃으며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더군요. 사실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주고받으면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무언가의 수단이 되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그런 것 말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건 힘들겠지만 적어도 가족 간에는 그냥 서로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